자, 오늘은 우리가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라는 사회 분야의 글을 읽어볼 거예요. 근데 이 글은 이제 설명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독서 교과서를 공부할 때는 계속 염두에 둬야 될 게 이 글의 성격이 설명문인지 논설문인지 되게 중요하죠. 설명문은 늘 말하지만 설명하는 글이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인 태도로 뭔가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설명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어요. 따라서 논설문과는 달리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방식이나 그 설명하고 있는 소재가 뭔지 이런 것들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 글의 제재, 즉 글감이죠. 글감은 뭘까? 제목 보면 바로 나오죠. 이 글은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라고 봤더니 일단은 글을 한 번쯤은 다들 읽어봤을 것 같으니까 대조의 방식으로 계속 글을 전개시켜 나가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에 대해서 서로 다른 점을 부각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좀 구분 지어 가면서 볼게요. 자, 정치 논리는 앞으로 붉은색을, 그다음 경제 논리는 이렇게 푸른색으로 좀 구분을 좀 지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형광펜으로 색깔을 구분을 해서 읽으면서 한번 표시를 좀 해볼게요. 자, 설명문이니까 좀 가벼운 글이죠. 그래서 처음 부분을 그냥 처음, 중간, 끝 이렇게 말해도 되고 머릿말, 본문, 그리고 맺은말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죠? 늘 그러니까 천재 교과서는 이 머릿말, 맺은말이라는 말을 좀 좋아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1문단부터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자, 한 사회의 정치, 경제와 관련된 문제는 정치적으로 접근하느냐, 경제적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정치 논리에서는 공평성을 중시하고, 자, 우리 정치 논리는 분홍색으로 표시하기로 했죠. 자, 정치 논리에서는 공평성을 중시하고, 그리고 경제 논리에서는 효율성을 중시하는데 두 기준 가운데 어느 것을 더 중요시하느냐에 따라 문제 인식과 해법이 크게 달라진다라고 해서 지금 각각의 입장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일문단을 마쳤어요. 즉 어떤 것을 중시하냐에 따라서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차이가 생긴다라는 거죠. 자, 이 문단 봅시다. 정치 논리는 누구에게 얼마를 이라는 식의 자원 배분의 논리로 주로 분배 측면을 중시한다라고 해서 누구에게 얼마를 분배 이걸 중시한다라는 거죠. 자, 반면에 대조죠. 그쵸? 자, 반면에 경제 논리는 효율성 쪽 또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경제 원칙에 입각한 자원 배분의 논리이다라고 해서 지금 또 한 번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놨죠. 정치 논리는 공평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분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는 거고 경제 논리는 효율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윗부분은 여전히 공평성, 아래는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대조의 방식으로 계속 글을 전개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3문단에 들어오면서 지금 본문이 됐죠. 본문. 자,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는 일반적으로 정치인과 경제인에게 잘 들어간다고 당연한 말이겠죠. 자, 여기서 정치인은 사회적 의사결정의 합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공직자를 말하고라고 해서 지금 정치인의 정의를 지금 좀 내려주고 있죠. 경제인은 공공정책의 분석, 진단, 수립 및 평가 등을 담당하는 경제 전문가를 의미한다라고 해서 각각의 지금 개념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좀 하고 있어요. 자, 물론 사회적 쟁점에 대해 모든 정치인이 정치 논리만을 주장하거나 모든 경제인이 경제 논리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며 경제 논리를 내세우는 정치인이나 정치 논리에 좌우되는 경제인도 있을 수 있다. 뭐 당연하죠. 사람을 이렇게 좀 뭐 무 자르듯 딱딱딱 자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나 자 지금 역접의 보조
부사어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는 정치인과 경제인의 일반적인 속성에 비추어 그들이 각각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에 기초한다고 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가장 기본적인 입장에서 보자라는 거죠. 이를 통해 정치인과 경제인의 기본 발상과 환경 속성을 비교해 본다면 그들의 주장에 담긴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의 차이점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일단은 물론 세상의 사람들은 다양하고 정치인이지만 경제적인 것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경제인이지만 정치적인 것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속성 차이를 놓고 한번 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4문단 한번 봅시다. 정치인은 선거를 통해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지금 정치인의 특성부터 나오고 있죠. 자, 지금 정치인이란 사람들은 자, 이런 특징이 있대요. 첫 번째는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의미에서 이들은 자연인이라기보다는 권력 기관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국민투표 사안을 제외한 모든 사회적 의사결정에서 주권자를 대신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해서 지금 정치인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첫 번째는 국민에게 특징이다.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이고, 두 번째는 권력 기관이고요. 세 번째는 주권자를 대신할 권한을 가진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반면에 대조점 다시 한번 뒤집었으니까 이제 경제 이야기가 나오겠다. 경제인은 주권자를 대신해 사회적 의사결정할 권한도 없고 합법성도 없다. 그렇지만 경제인은 시장 경제 체제에서 인간 활동의 동기가 되는 경제 행위에 관한 전문 지식과 분석 기술을 가지고 있어. 자, 정치인의 결정에 도움이 되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나왔죠. 자, 이번에는 경제인의 특징이 나왔어요. 첫 번째는 이들은 권한도 합법성도 없대요. 그러나 전문 지식이나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이들은 정책을 결정한 당사자가 아니므로 대안 선정에 따른 궁극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경제인은 어쨌든 정치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 번째 특징까지 나왔어요. 자, 이 문단에서는 정치인과 경제인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어서 다음 문단 한번 봅시다. 5문단입니다. 정치인은 정책을 투입의 관점에서 보는 반면, 자, 정치인은 정책이란 걸 투입의 관점에서 본다. 근데 경제인은 효과의 측면에서 본대요. 아, 지금 계속 대조로 가고 있는 거 보이죠? 뭐뭐 하는 반면 뭐뭐 한다 이렇게. 자, 이어서 볼게요. 경제인은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고 예상되는 정책 효과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그러나 정치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정책이 미래에 가져올 효과는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반면 어느 지역에 어떤 정책을 시행했고 어느 정도의 자원을 투입했는지는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다. 따라서 정치인은 투입의 관점에서 본다라는 거죠. 반대로 우리 앞에 나왔죠? 경제인은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결론을 내는 지금 부사어죠. 따라서 정치인은 유권자에게 제시하기 쉬운 투입을 기준으로 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서 이들은 투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정치인들은 유권자를 좀 의식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뽑혀야지 정치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뽑아줄 사람들을 생각하는 반면 경제인들은 누군가에게 의해서 뽑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좀 자유롭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정치인과 경제인 사이에는 어떤 정책을 평가하는 기준의 차이가 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즉, 정치인은 투입, 경제인은 효과의 측면에서 본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이어서 6문단 봅시다. 정치인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한다. 그쵸? 뭐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국민은 소득, 직업, 성별, 연령에 따라 이해관계가 각기 다르다. 정치인은 이들의 요구를 모두 충족해 줄 수는 없으므로 자신의 지지 기반이 되는 유권자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한마디로 나를 뽑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거죠. 이러한 속성 때문에 정치인은 공공정책을 결정할 때 그 결정이 사회 전체에 미친 영향보다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미친 영향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왜요? 뽑혀야 되기 때문에. 그쵸? 자, 또 반면에 대조죠. 경제인은 정책을 분석하고 수립할 때 유권자의 영향력을 오히려 배제하고자 한다. 또 정치인과는 달리 조직되지 않은 다수의 이해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거시적인 입장에서 사회적 필요성이 있는 정책을 수행하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정치인은 지금 뽑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전체 집단보다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보게 된다라는 거고요. 경제인들은 누군가에게 뽑히는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들은 오히려 다수의 이해관계를 고려하고 객관적이고 거시적인 입장을 따지게 된다라는 거죠. 정치는 투자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계층에만 한정되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비효율적인 정책을 마다하지 않는 반면 한마디로 오히려 특정 지역이나 계층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을 더 선호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는 반면 또 대조해요. 경제인 같은 경우에는 계획이 비효율적이라고 결론이 나면은 오히려 이런 것들을 취소하는 결론을 내릴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차이점은 뭐냐면 정치인은 누군가한테 뽑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정치인들은 특정 집단에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을 되게 신경을 많이 쓴다라는 거죠. 자, 질문단 볼게요. 정치인은 상호 경쟁 관계에 있는 정책 목표들을 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어느 정도 여지를 남겨둔 상태에서 정치적 과정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정치인들은 어떤 이런 정책들을 확정적이라고 보지 않고 뭔가 좀 이야기를 하면서 변경 가능한 것으로 인식한다라는 거죠. 제한된 자원의 분배를 둘러싸고 이익 집단 간에 생기는 마찰을 해소하려는 과정에서 정책이 정치적으로 도출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런 만큼 정치계는 협상, 타협, 교섭 등의 정치적 기술이 중요한 무기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정치인들에게 중요하대. 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니까. 자, 그러나 경제인은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중시하기 때문에 정책에 수반되는 사회 전체 효율성을 기준으로 정책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대요. 따라서 경제인은 명확하게 규정된 목표에 초점을 두고 문제를 분석하고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전문 지식과 분석 기술을 활용하게 된다라는 거지. 한마디로 이 정치인들은 좀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 있는 반면 이 경제인들은 어느 정도는 명확한 목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변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이제 뭐 끝이라고 해도 되고요. 맺은 말이라고 해도 되겠죠? 자, 맺은 말에서 할문단입니다. 이상에서 정치인의 정치 논리와 경제인의 경제 논리를 알아봤다. 그쵸? 우리 분홍색으로 정치인, 그리고 파란색으로 경제인을 계속 표시를 했어요.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는 서로 상충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 가운데 어느 하나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쵸? 이 사람은 그냥 단순히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시장 경제 체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 논리가 정치 논리를 앞서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효율성만을 내세우기 어려운 정책 사안에 관해서는 정치 논리가 설득력을 발휘하기도 한다라고 해서 지금 이 부분에서는 약간 글쓴이의 시각이 좀 나오고 있죠. 즉, 우리 사회가 시장 경제 체제여서 경제 논리가 앞서는 게 당연해 보이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정치 논리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한마디로 여기서 글쓴이의 어떤 시각이 드러나고 있죠. 근데 대놓고 뭐가 맞다라고 얘기는 하진 않으니까 간접적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떤 논리가 더 중요한가? 혹은 어떤 논리에 입각한 자원 배분이 더 바람직한가에 대한 완결된 사회적 합의는 없다.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는 사안에 따라 적정히 활용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그때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야 된다라는 글쓴이의 생각 역시 지금 드러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글 전반적으로 그냥 정치인과 경제인이 가지고 있는 논리에 대해서 좀 객관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문이고요. 굉장히 그냥 글 자체도 단조롭죠. 계속 대조의 방법으로
이걸 차이점을 부각하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다 이제 강의를 듣고 나서 깨끗한 종이나 공책을 꺼내서 한번 손으로 적어서 표로 만들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표로 그냥 종이에다가 뭐 여기는 정치, 여기는 경제라고 해서 쭉 한 번씩 써 보면 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차피 우리가 지문을 문제 풀 때 계속 보면 되지만 좀 빠른 시간 내에 풀 필요도 있잖아요, 시험지에서. 그러니까 한 번쯤은 정리를 해 놓고 좀 반복해서 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어 보고 학습 활동 한번 채워 봅시다.